네, 다음으로 수행 과제 만들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행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수행을 하세요라고 하는 태스크를 학생들에게 줘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수행 과제라고 하는데요. 어, 이게 뭐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과제일 수도 있어요. 그 개방형 지필 평가를 한다 그러면 어떤 수행을 할 것인지 이렇게 과제가 문제 형태로 작성이 되게 되고, 그리고 뭐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포트폴리오 작성이라 할 때는 이게 어떤 학생들한테 과제의 형태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퍼포먼스 태스크라고 하는 것이 학생들이 학습 성과를 달성했을 때 증거로 사용될 평가 문제 혹은 평가 과제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수행 과제가 좋은 과제가 되려면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실제적인 맥락이 드러나야 돼요. 무슨 말, 프랙티컬한 거거든요. 이게 살면서 내가 이런 문제를 언제 맞닥뜨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어떤 그럴듯한 문제여야 됩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이런 문제가 한 번도 나한테 오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를 의미 있게 학습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의미한 맥락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유의미 학습이 되려면 문제가 언젠가 나한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게 이제 실생활의 맥락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 내가 취업을 했을 때 혹은 내가 그냥 가정생활을 할 때 내가 어떤 뭐 동료와의 관계에서 일단은 프랙티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통합적인 사고 능력을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교재 몇 쪽 쫙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뭐 어떤 패러그래프 딱 가져와가지고 혹은 검색을 했을 때 금방 아, 뭐 답이 찾아진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은 수행 과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학생들의 종합적인 이런 통합적인 사고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만든 과제이기 때문에 문제 자체를 풀 때 그것이 그런 사고 활동이 이루어질 만한 정도로 약간 복합적인 문제여야 돼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치 있는 경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를 푸는 동안 이 과제를 하는 것이 나중에 요대로 한번 내가 하면 비슷하게 그때 써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이제 내가 소장이 되거든요. 내 문제 해결했던 그 과정이. 그래서 한번 발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발표 평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는 요런 요령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가치 있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수행평가의 과정에서 학습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과제가 좋은 과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에, 이제 통합적인 사고 능력과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비구조화된 문제. 그래서 문제 해결이 한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 이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저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문제의 어떤 답을 찾는 그 방향성 자체 가 전혀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의 문제를 다루더라도 다섯 개 팀이 다 다른 솔루션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만약 모두 학습을 한다면 이게 비구조화된 문제의 특징입니다. 이러니 만들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일단 프랙티컬한 상황에 별로 교수님들이 써보지 않았습니다. 저도요. 제가 교사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교사들을 가르치거든요. 예비 교사들. 네, 뭐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만들기가 참으로 쉽지 않다. 음, 그래서 그걸 도와주기 위한 어떤 템플릿이 어, GRASPS라고 하는 뭐 약어입니다. 목표, goal, 역할, role, audience, situation, performance, standard.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문제 중심 학습에서 문제 개발을 위한 템플릿으로 많이 활용되는 건데요. 어, 요거대로 따라가면 그래도 조금 정교한 문제를 그냥 혼자 생각한 것보다 만들 수 있어요. 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자, 먼저 목표를 뭘로 할 건가? 이제 상황인 거예요. 뭐 상황은 시츄에이션 뒤에 있지만 이 목표는 음, 이 문제의 목표, 이 문제를 풀므로써
예를 들어서 뭐 발표 능력이 올라가는 게 목표인지, 통합적인 사고가 목표인지, 예, 아니면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목표, 보고서 작성을 잘하는 것이 목표인지, 그래서 어떤 역할을 줄 것인가. 아, 학생으로서 역할을 줄 수도 있고, 뭐 취업을 했다 그러면 너가 사원의 역할을 줄 수도 있고, 어떤 역할, 롤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그 자기의 그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시나리오의 어떤 그 연기를 한다면 내가 어떤 역할인가에 따라 가지고 약간 몰입되죠. 그 다음에 누구를 대상으로 하게 될 건지, 오디언스가 누군지, 음, 우리 인사평가를 받는, 인사평가하는 그런 인사부 팀장인지, 어떤 상황인지, 이것도 구체적일수록 좋죠. 그리고 있을 법한 상황이 좋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수행을 요구받는지, 발표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획안을 가지고 시제품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받게 될 건지, 이걸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지고 쓰시게 되면 아주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어, 제가 이제 GRA SPS를 활용하는 이제 템플릿 여기 역시 활동지에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이 과제의 최종 목표는, 네, 이거는 사실은 교과목 학습 성과가 될 거예요. 아까 제가 세계시민교육의 이제 설계안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수업 시연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세계시민교육의 수업을 할 수 있는 게 최종 목표예요. 네. 그리고 네, 역할은 어떤 역할을 줄 거냐. 어, 이제 또 그럴듯한 역할을 찾아야 되겠죠. 이게 이제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부분을 강의할 때 많이 예를 드는 것이 우리 미생에 보면 장그래가 인턴 사원에서 평가받는 그런 발표회 같은 거 하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제의 최종 목표를 뭘로 보냐면 어, 어떤 그 신입사원으로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리고 이 역할이 요구되는 문제는 인턴에서 이제 정규사원으로 올라가는 거, 그게 목표. 그리고 맡을 역할은 장그래 같은 인턴 사원이에요. 이런 상황은 충분히 그럴듯하게 실제적인 장면에서 있을 수 있잖아요. 뭐 6개월 혹은 3개월 수습 인턴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드라마가 재밌고 빠져드는 이유가 프랙티컬, 있을 법한 가상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스토리텔링이 수행 과제에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대상은 누구냐? 우리 인사팀 임원들이에요. 어떤 상황이냐면 인턴 사원이 얼마나 아, 일을 열심히 했고 잘하고 앞으로 많이 기여를 할 건지를 내가 이제 보여줘야 되는 그런 평가의 상황이고, 어떤 수행을 할 거냐면 발표물을 만들어서 내가 기획안을 발표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판단할 기준 준 거는 뭐 창의성도 있겠고, 얼마나 회사의 어떤 기여도도 있을 거고, 협력성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정해줘야 되는 거죠. 그거를 쭉 풀면 수행 과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주면 학생이 자기가 조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수행 과제이고, 이게 이제 교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신은 에, 무슨 무슨 회사, 이것도 구체적일수록 좋아요.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데도 좋겠죠? 땡땡 그룹에 이제 인턴으로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3개월 동안 수습 과정을 거쳤어요. 이제 곧 정직원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네, 그 평가에는 어떤 팀장과 누구가 와서 이제 점수를 주게 되고, 그 점수 결과를 가지고 정직원으로 어, 계속 근무하든지 아니면 회사를 관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 평가는 아, 회사에 기여할 만한 그런 기획안을 가지고 발표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거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될 거예요. 자, 너가 장그래예요. 너는 어떤 기획안을 가지고 어떻게 발표할 거예요?
이런 거를 인제 수행 과제로 만드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뭐 이 과제 아니고도 뭐 학생들이 기획안의 어떤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퀴즈 같은 거 강의하고 나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지금 여기 수행 과제 외에 다른 증거들 이렇게 내가 이거는 인제 내 수업 설계니까요. 예. 그래서 예시의 문제를 보면 다문화 사회복지 정책론이라는 과목입니다. 교과목의 학습 성과가 세 가지인데 다문화 다양성을 이해하고 특수 집단에 대한 감수성을 기르는 거, 사회복지 정책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거, 지역사회와 효과적인 협력을 통해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갖는 거. 네, 굉장히 그 한번 들어보고 싶은 그런 뭐 제 개인적인 취향이죠. '아 재밌겠다. 한번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이 과목의 학습 성과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인제 과목의 학습 성과의 독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학생이라 이거죠. 여기에서 수행 과제가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 속의 가이드북 개발입니다. 당신은 지역 주민 행복지원센터의 사회복지 담당 직원입니다. 역할이죠. 그리고 목표는 뭐냐면 앞에 있는 교과목 학습 성과 중에 어떤 것이겠습니다. 아마 한 2번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사회복지 정책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게 목표예요. 그걸 위해서 어떤 역할을 주냐면 지역의 이런 사회복지 담당 직원이에요. 그리고 어떤 그 이제 퍼포먼스를 해야 되냐면 가이드북을 개발해야 돼요. 근데 가이드북 안의 내용이 어때야 되냐면 다문화 가정의 뭐 서비스 같은 거가 뭐가 있는지 일단 조사를 해서 우리 동네에 그런 다문화 가정의 사람들을 만나서 의견을 좀 듣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제 그걸 좀 수정하는 정책까지 포함해 가지고 인제 가이드북 뭐 예를 들어서 가이드북을 4 쪽짜리 만들어라 뭐 이러면 더 구체적이겠죠. 그리고 그것은 평가를 누가 어떻게 할 거다. 다문화 가정 사람들이 뭐 스티커를 붙일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거는 실제로 현장하고 연계된 수업을 할 때에 훨씬 더 인제 풍부한 구체적인 이 평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디지털 회로도 인제 비슷한 사례이고 위기 대응과 PR도 조직의 위기 관리 팀장으로서 역할을 주고 가상의 시나리오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 사과문이든 보도 자료든 브리핑이든 이런 거를 만드는. 근데 인제 이런 겁니다. 위기 관리 팀장이 얼마나 될 가능성이 있는가. 내가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과연 어떤 practical한 상황인가. 이런 거를 쪼끔 생각을 해 보시면 사실 교수님들이 실컷 만들었지만 학생들이 볼 때는 뭐 나의 삶과 별로 상관없는 그냥 뭐 이 교과목에서 설정한 약간 어색한 연기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문제가 얼마나 실제적이고 '아 이거 한번 하면 나중에 또 써먹겠는데 어차피 내가 해야 될 거 이거 과제 한번 열심히 해 볼까.' 그렇게 접근을 하는 과제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AI를 많이 활용하거든요.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제가 어 실러버스 만들 때는 별로 활용 안 해요. 그렇게 뭐 제 머릿속에 많이 있고 제가 가진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프랙티컬한 상황을 제가 참 모르기 때문에 과제 만드는 거에서 저는 AI를 반드시 활용합니다. 예. 예시를 뭐 요거 지금 어떤 분의 샘플인데 나중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네. AI를 활용하는 거는 각자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GRA, SPS를 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거는 내가 문제를 계속 정교하게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계속 도움을 받으면 점점 이게 GPT 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GPT 연수에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수행 과제와 피드백을 포함하는 수업 계획하기. 이게 인제 과제를 만들었잖아요. 아까 장그래가 신입사원이 브리핑을 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브리핑하는 그거를 만들려고 하면 학생이 그냥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수업에 그걸 끌고 오는 거예요. 네가 신입사원으로 이제 정직원이 되는 그런 발표 브리핑 자료를 만드는 거를 하려면 제 생각에는 한 3-4 주는 좋게 필요해요.
3-4주 동안 수업을 그걸로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뭐냐. 수행 과제를 포함하는 수업을 계획하는 거예요. 근데 학생이 그걸 잘 만들도록 우리가 보장하고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피드백을 포함해서 계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장그래가 만드는 그 과제물 있잖아요. 그거가 수행 과제였어요. 그 과제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정도의 학습 경험이 필요한지를 정해야 돼요. 일단 기획안에 대해서 내가 1주간 강의를 해. 예. 이제 그리고 또 뭐 회사의 뭐 승진 구조나 뭐 이런 것들 강의를 해요. 그리고 "자 인제 네가 장그래야 만들어 봐." 실습을 뭐 한 주 만에 되겠습니까 이게? 한 2주 해요. 그리고 그걸 하는데 서로 피드백도 주고 뭐 이렇게 좀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또 뭐 한 주간 해요.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 한 3주 정도 수업이 필요해요. 이거를 쭉 나열을 해서 그걸 가지고 주차별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인제 이렇게 되는 거죠. 1 주차에는 첫 번째 주차 1 주차에는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피드백이 있으면 만약에 뭐 질의응답 같은 거죠. 알고 있는지 잘 과제 이해하는지. 2 주차에는 인제 제작 실습을 하게 되는 거죠. 제작 실습을 할 때 인제 그 기획안 초안에 대해서 초안에 대해서 피드백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 주차에는 그걸 수정해 가지고 또 제작 실습인데 이거는 기획안 수정안에 대해서 피드백을 합니다. 근데 이때 피드백이라고 하는 게 이게 과정 중심 평가예요. 예 다른 말로 이게 예 형성 평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예 한 주 더 합시다. 4 주차에 실제로 장그래처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제 최종 결과물 네 이거는 피드백 이제 다 끝났습니다.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총괄 평가입니다. 점수를 주는 거죠. 점수를 잘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3 주간의 예 수업이 필요했던 겁니다. 어 이제 요렇게 해서 인제 수업을 계획하고 필요한 자료를 인제 개발을 하는 게 그다음 단계인데요. 필요한 자료에 뭐가 있겠습니까? 인제 1 주에 강의하기로 했잖아요. 1 주차에는 예 강의 음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게 뭐 PPT 자료든 뭐 어떤 그리고 2 주차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아 기획안에 초안 피드백 1가지가 필요합니다. 이게 뭐 루브릭의 형태든 체크리스트의 형태든 3 주차에도 같은 게 있으면 되죠. 예. 기획안, 피드백 1가지. 그리고 4 주차에는 이제 예 최종 결과물 발표 1가지가 있어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또 발표 평가지도 필요하겠지만 인제 그 기획안 평가지가 필요하겠네요. 만들어야 될 게 많은 거예요. 이거를 뭐 루브릭의 형태로 만들거나 체크리스트의 형태로 만들거나 어 그거는 인제 그다음 옵션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행 과제를 중심으로 수업을 리디자인한다라고 할 때 아까 장글의 상황 과제가 있었잖아요. 그걸 위해서 1 주차에 강의하고 그다음 주차에 뭐 토의 실습하고 그다음 주차에 뭐 하고, 뭐 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리디자인이에요. 왜 리디자인이라 그러냐면 과제가 앞에 나와 버렸잖아요. 원래 그전의 수업은 어떻습니까? 1 주차, 2 주차, 3 주차 수업하고 나서 끝나고 평가했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바뀌었어요. 과제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이 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활동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리디자인이라고도 하고 이걸 뭐라 하냐면 백워드 설계. 예 거꾸로 뒤집어졌다. 백워드 설계라고 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했던 방식은 포워드 설계였습니다. 목표가 있으면 차근차근차근 가르쳐서 목표 달성을 했는지 확인하는 그게 인제 타일러식의
그 합리적 모형에서 얘기하는 포워드 설계예요. 근데 지금 역량 기반 교육과 과정 중심 평가에서는 학습 성과를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 평가를 계속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역량 기반 교육이라는 이 패러다임에서 유의미한 어떤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수행의 장면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수업 설계 리디자인이 다 백워드 설계로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제 최종적인 게 나옵니다. 과제가 뭔지 확인했고요. 학습 과제를 확인했고요. 피드백 계획까지 포함하는, 뭐 이건 하나의 예시입니다. 피드백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 여기 부분이, 예,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던 컨텐츠 맵, 학습 과제, 예,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피드백이 있을 건지. 근데 수행 과제도 있고 지필 평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피드백도 없습니다. 그냥 시험 보고 성적 주고 끝입니다. 그래서 모든 수업을 한 학기 내내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아 지치겠죠. 다른 일 못 하겠죠. 그래서 연구 실적 빵꾸 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리고 특히나 또 상대 평가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 보장해 버리면 다 A 플러스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100% 보장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객관적인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반 정도, 혹은 네 뭐 하여튼 뭐 그런 범위를 설정하셔 가지고 고만큼은 음 지필평가 내지는 인제 전통적인 평가를 하고, 사실은 인제 이론이라든지 암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일정 부분 30% 혹은 40% 50%, 예, 그런 유의미 학습 과제를 주시고 그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피드백도 계속 주셔서 학생들이 거기에서 성취감을 보고 '아 내가 이걸 학습했어.' 이런 어떤 그 학습 성과를 보장하는, 예, 그런 교육이 일부분에서만 일어나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해서 리디자인한 수업의 사례들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과목마다 너무나 다양한 이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례는 사례일 뿐입니다. 이제 교수님 거 하나 만들어 보시는 게 필요하겠고, 그래서 수업의 리디자인 실습을 위해서 이런 또 템플릿을, 예, 가지고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죠. 네. 그래서 백워드 수업 설계는 먼저 기본적으로 인제 이해가 돼 있어요. 이해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착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해라고 하는 것이 그냥 understand, 뭐 무슨 인지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진짜 이해 understanding 하기 위해서는 내가 종합적인 모든 것들을 다 깊이 있게 학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인제 역량 기반 교육에서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게 이해고 깊이 있는 학습인 거예요. 그걸 위해서 프랙티컬한 맥락의 수행 과제를 만들고 과연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수행을 평가하게 되는 것이고, 그 수행을 에 보장하는 그런 성과 기반 교육을 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이 필요할까?' 학습 내용을 선정하고, 그걸 어떤 순서로 어떤 스코프로 어떻게 통합해서 만들까? 스코프와 시퀀스와 통합성이 고려되는 학습 내용을 조직하게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보면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 학습 경험을 조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채점 기준표 만들기인데 이것도 쪼끔 끊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